여러분들은 RSI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과매도 구간인 30선 근처에서 매수하고 과매수 구간인 70선 근처에서 매도하는 방식이죠. 그러다가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다이버전스가 확인되면 매매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방식으로 RSI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매매법은 고점과 저점이 유지되는 횡보장에서는 꽤 유용하지만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더 빠지고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했는데 계속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다이버전스도 무시되고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기도 하죠. 그래서 RSI는 추세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지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럼 정말 RSI는 횡보장에서만 쓸 수 있는 지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RSI는 영어로 Relative Strength Index로 직역하면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쏠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 구간만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70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상승 가속 구간, 30선을 강하게 이탈하면 하락 가속 구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비로소 RSI의 진짜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RSI 지표의 기본 개념과 가속 구간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구간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턴 RSI 지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RSI 지표에 대해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SI는 1978년 미국의 기술적 분석가 웰스 와일더가 만든 지표입니다. 당시 웰스 와일더는 단순한 가격 움직임만으로는 시장의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장의 방향과 힘을 수치로 보여주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지표가 RSI입니다. RSI는 화면에 보이는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최근 14일 기준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상승폭과 가격이 내리는 하락폭을 따로 계산한 뒤 그 비율을 백분율로 바꾸면 RSI 값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값은 50입니다. 상승이 많으면 50 이상, 하락이 많으면 50 이하로 계산됩니다. 즉,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더 강하게 움직였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RSI는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 백분율 지표입니다. 기준선은 50선이며 상승세와 하락세를 나누는 중심선 역할을 합니다.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과매수는 가격이 많이 올라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과매도는 가격이 많이 내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해석됩니다. 이제 RSI 지표와 차트를 함께 보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SI 지표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은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분할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하고 매수 위주로 분할 진입,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하고 매도 위주로 분할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RSI가 과매수에서는 하락, 과매도에서는 상승이 반복되면 좋겠지만 RSI는 절대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RSI 값이 과매수 구간에서 하락하거나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하더라도 실제 가격은 오히려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가격은 항상 일자로 움직이지 않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추세를 이어갑니다. 그럼 큰 상승이 한 차례 나온 뒤 가격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RSI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횡보하고 있지만 RSI는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RSI가 최근 14일간의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올랐던 구간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거의 움직임이 없거나 약한 상승만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RSI 수치가 빠르게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이전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기준이 되는 50선을 지켜주며 움직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 RSI의 과매수를 돌파한 71, 과매도를 이탈한 29 구간을 차트에 표기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한 구간이 5개 확인됩니다.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RSI가 처음 71이나 29에 도달한 이후 15개의 캔들 안에서 다시 71이나 29에 도달한 구간은 제외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건을 만족한 구간이 3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한 캔들의 고점과 저점에 수평 채널을 그어보겠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보이지 않던 일정한 규칙이 차트에서 확인됩니다. 가격이 이 채널 안에서 일정하게 오르고 내리며 움직이고 있고 이 채널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 해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트에 채널 하나 그었을 뿐인데 기존에 보이지 않던 규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채널을 통해 추세 지속을 확인할 수 있고 추세선 작도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격의 주요 저점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어보면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RSI를 통해 그린 채널과 상승 추세선까지 겹쳐지는 구간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RSI는 1978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이처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패턴 RSI는 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동으로 채널을 그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채널을 해석할 때 꼭 알아야 할 지지와 저항 그리고 리테스트 움직임에 대한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지와 저항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지는 서포트로 가격이 하락하던 중 매수세가 들어와 반등이 나왔던 자리를 말합니다. 반대로 저항은 레시스턴스로 가격이 상승하던 중 매도세가 나와 눌림이 나왔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지지와 저항은 수평선처럼 고정된 가격일 수 있고 추세선처럼 기울기를 따라 움직이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유효하게 작용하다가 매수세나 매도세가 강해지면 해당 방향으로 돌파되거나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돌파나 이탈이 나오면 지지 구간은 저항으로, 저항 구간은 지지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지지와 저항의 반전이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서포트와 레시스턴스가 역할을 바뀐다는 의미에서 SR 플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할이 바뀐 구간을 다시 확인하러 오는 눌림이나 되돌림 반등 움직임을 리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수평선에서의 가격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2차례 이상 지지가 나오면 해당 자리는 자연스럽게 지지로 인식됩니다. 지지선으로 눌림이 나올 때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을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이전과는 반대로 해당 자리는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지선을 이탈하고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매도세가 들어오며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구간에서 2차례 이상 저항이 나오면 해당 자리는 자연스럽게 저항선으로 인식됩니다. 저항선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매도세가 들어오며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선을 위로 돌파하게 되면 이전과는 반대로 해당 자리는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지선을 돌파하고 눌림이 나올 때 매수세가 들어오며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수평선에서의 가격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고점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고점으로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해당 구간을 상승 돌파한 뒤 눌림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고 해당 구간을 하락 돌파한 뒤 되돌림 반등 구간에서는 저항받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수평선 구간에서 돌파 이후에는 지지나 저항으로 역할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에서의 가격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해당 구간은 자연스럽게 지지선으로 인식됩니다. 상승 추세선으로 눌림이 나올 때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이전과는 반대로 해당 자리는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매도세가 들어오며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에서의 가격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해당 구간은 자연스럽게 저항선으로 인식됩니다. 하락 추세선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매도세가 들어오며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선을 위로 돌파하게 되면 이전과는 반대로 해당 자리는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눌림이 나올 때 매수세가 들어오며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상승 추세선에서의 가격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저점으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추세선을 지지받고 상승이 한 차례 나왔고 다시 추세선에 닿았을 때 이탈하며 하락이 나왔습니다.
추세선을 돌파한 뒤 되돌림 받는 구간에서는 저항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하락 추세선에서의 가격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고점으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추세선에서 저항받고 하락이 한 차례 나왔고 다시 추세선에 닿았을 때 돌파하며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세선을 상방 돌파한 뒤 눌림 구간에서는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차트의 기본 개념과 실전 매매 전략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전자책에 정리되어 있으니 지표를 신청하실 때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패턴 RSI를 차트에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총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를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패턴 RSI는 기존 RSI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특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차트에 자동으로 평행 채널을 그려주는 기능이 추가된 지표입니다. RSI가 과매수 70선을 돌파하거나 RSI가 과매도 30선을 이탈할 때 해당 조건이 갖춰진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수평 채널을 그립니다. 채널은 기본적으로 15개의 캔들 동안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RSI가 과매수 또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지 않으면 채널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기간 내에 다시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 추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해 채널은 종료되지 않고 더 길게 유지됩니다. 패턴 RSI에는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때 차트에 자동으로 다이버전스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RSI의 일정 간격과 수치 차이로 계산되며 기존 방식보다 더 정밀하고 빠르게 표시해줍니다. 다이버전스에 대해 짧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과 지표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추세 반전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면 상승 다이버전스로 해석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면 하락 다이버전스로 해석됩니다. 다이버전스 조건이 충족되면 RSI 지표에 표시되고 차트에도 말풍선으로 표시가 나타납니다. 해당 구간에서도 다이버전스가 표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에서 표준 편차를 적용해 계산된 지표입니다. 중심선에서 표준 편차만큼 위아래로 떨어진 구간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입니다. 하단 밴드에 가까워지면 평균보다 많이 내려온 가격으로 과매도로 해석되고 상단 밴드에 가까워지면 평균보다 많이 올라온 가격으로 과매수로 해석됩니다. 밴드의 상단과 하단은 각각 지지와 저항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구간에서도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밴드 상단에서는 저항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200 EMA로 계산된 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캔들의 가격을 평균으로 이은 선으로 추세를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캔들 위에 있으면 정배열로 상승 추세가 강한 구간, 이동평균선이 캔들 아래에 있으면 역배열로 하락 추세가 강한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이동평균선의 색상 배열은 바로 바뀌지 않고 일정 기간 배열 상태를 유지해야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추세를 더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상승 추세에 파란색은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패턴 RSI는 설정창에서 지표를 ON/OFF로 끄거나 켜실 수 있습니다. 패턴 RSI 그룹 탭에서는 지표의 길이, 과매수, 과매도의 기준, 채널 유지, 캔들 수, 색상이 변경 가능합니다. 다이버전스 그룹에서는 RSI의 표시, 차트의 표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종류와 길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단순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 HMA 이동평균이 제공됩니다. 볼린저 밴드의 기본 기간은 30일로 설정되어 있고 표준 편차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에는 2개 이상의 지표를 추가하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패턴 RSI 지표는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이 하나의 코드에 포함되어 있어 무료 사용자분들도 별도의 결제 없이 모든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턴 RSI 지표는 과매수, 과매도 돌파 시 채널 생성 및 종료 알람, 이동평균선의 추세 전환까지 모두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알람을 미리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1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패턴 RSI 지표는 패턴 RSI,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총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 하나씩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패턴 RSI는 RSI 위치로 색상이 달라집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시작된 채널은 노란색, 과매도 구간에서 시작된 채널은 파란색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색상만 보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이탈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채널이 생성되었다고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지지나 저항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RSI가 과매수 구간인 70선을 돌파하며 노란색 채널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채널 생성 직후라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채널 하단을 지지받은 양봉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RSI가 과매도 구간인 30선을 이탈하며 파란색 채널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채널 생성 직후라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채널 상단에서 저항받는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RSI가 과매도 구간인 30선을 이탈하며 생성된 파란색 채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돌파한 채널과 거리가 멀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채널로 눌림이 나오고 지지받은 도지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채널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RSI가 과매수 구간인 70선을 돌파하며 생성된 노란색 채널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탈한 채널과 거리가 멀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채널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저항받는 음봉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채널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패턴 RSI로 손쉽게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패턴 RSI 채널로 추세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채널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상승 위주의 작도, 파란색 채널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하락 위주의 작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RSI가 과매수 구간인 70선을 돌파하며 생성된 노란색 채널이 2개 이상 나온 구간입니다. 저점으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새로 생성된 노란색 채널과 상승 추세선이 교차된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하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RSI가 과매도 구간인 30선을 이탈하며 생성된 파란색 채널이 2개 이상 나온 구간입니다. 고점으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이전 채널 하단과 하락 추세선이 교차된 구간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패턴 RSI를 사용해 다이버전스 상황에서 안전하게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SI가 과매도 구간인 30선을 이탈하며 파란색 채널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채널 생성 직후라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지만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채널 생성 직후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채널 하단에서 지지받은 양봉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조건을 갖춘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RSI가 과매수 구간인 70선을 돌파하며 생성된 노란색 채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채널 생성 직후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채널 중단에서 저항이 나온 음봉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조건을 갖춘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추세에 맞게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노란색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매수 위주로 진입, 장기 이동평균선이 파란색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매도 위주로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RSI가 과매수 구간인 70선을 돌파하며 생성된 노란색 채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은 노란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과 이동평균선 모두 거리가 멀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이후 눌림이 나오고 채널 상단과 이동평균에서 지지받은 양봉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채널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RSI가 과매도 구간인 30선을 이탈하며 생성된 파란색 채널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은 파란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과 이동평균선 모두 거리가 멀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이후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채널 하단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받는 음봉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채널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안전하게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과 채널이 겹치면 지지 구간으로 해석하고 패턴 RSI의 채널과 중심선을 돌파하면 매수 위주로 진입,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패턴 RSI의 채널이 겹치면 저항 구간으로 해석하고 채널과 중심선을 이탈하면 매도 위주로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RSI가 과매도인 30선을 이탈하며 생성된 파란색 채널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 근접했지만 중심선 위로 올라오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채널 돌파 이후 눌림이 나오고 채널 상단과 중심선에 가까워진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채널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RSI가 과매수 구간인 70선을 돌파하며 생성된 노란색 채널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 근접했지만 중심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채널 이탈 이후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채널 하단과 중심선에 가까워진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채널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패턴 RSI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매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봉크 4시간봉 리얼타임 차트입니다. RSI의 과매수 구간을 돌파하며 채널이 만들어진 구간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지속 채널이 만들어지고 150%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채널이 2개 이상 만들어지면 저점이나 고점을 연결해 추세선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저점을 연결해 상승 추세선을 작도했습니다. 반대로 과매도 구간에서 채널이 만들어지면 진입을 피해 불필요한 매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패턴 RSI를 활용하면 기존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보이지 않던 규칙을 확인할 수 있어 초보자들도 손쉽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동일하게 과매수, 과매도 돌파 시 채널 생성과 종료 알람, 이동평균선의 추세 전환까지 모두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패턴 RSI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에 제공되는 기본 지표가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지표로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패턴 RSI 지표와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패턴 RSI를 입력하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차트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유받은 지표 알람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